부정부패를 막아야 될 권익위에 가족 둘을 이렇게 참 의원으로 의촉을 하고 그 적폐청산을 맡겼다는 거, 이건 국민들 누가 봐도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 얘기를 하면서 국정농단이라고 온통 그렇게 국가가 시끄러웠는데, 이거는 권익위판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독립성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지역구의 청년위원장, 지역구 의원을 적폐청산을 맡기는 그 의원으로 의촉을 해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막 독립성을 얘기하고. 예, 권익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많이 힘드시다고 했는데 임기 말까지 자리를 고수할 생각이 있는지 이해노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석준 의원님, 지금 정부위 이해했습니까? 할 때마다 사태 관련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제 시간이니까요. 사태 제가 계속 압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말씀 분명히 의원장님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성실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제가 않습니까? 예스노로 말씀했잖아요. 자, 그리고 정부 여당 대통령님과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애로가 많으시는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하세요. 네? 결국은 권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도모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예스노로만 답변해 보세요. 예스노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실과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답변할 기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현희 의원장님, 강남 지역구의 관계자로서 김용곤 강남구 구의원, 그리고 또 강남구의 대학생위원장인 김현수, 이 두 분이 권익위 적국행정위원으로 의촉하신 적이 있죠? 위촉한 적은 있습니다만 예. 당시에는 그런데 김영건 강남구 의원 의원은 신분이 아니었고요. 사퇴했죠? 지역의 교육 예. 전문가의 신분이었고 예, 이후에 김현수- 사퇴를 했습니다. 정말 잠깐만요. 이제 중단해 주세요. 의원장님, 정말 이렇게 답변 태도 이렇게 계속 방기하시면은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하시는 거를 본 의원이 귀한 시간을 아껴서 지금 질의하는데, 제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는 이런 무례하고 한마디로 이거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 계속 방기하실 겁니까? 전현희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계시다가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예, 제가 정말 홍보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백 위원장님 대신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아니 이제 시간 질의 주세요. 시간을 다 뺏어 먹었어요. 질의하세요. 그래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음 때문에 질의하는데 답변하니까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 질의하세요. 이제 1분만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업무 방해고 감사 방해입니다. 감사 방해. 응? 제발 좀 자중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김용곤 구의원은 사퇴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현수 이분은 계속 계신가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자,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이 두 분들이 가족 관계네요. 예, 김용곤 구의원은 외삼촌이시고 김현수 이 의원은 대학생위원장이면서 이분의 조카. 두 분 사이에 보니까 김영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혹시 잘 아시는 분입니까? 네, 알고 있는 예, 분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의 종로학원 재소하실 때부터 알던 아주 절친이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이런 뭐 지역의 무슨 자문위원도 아니고 국가, 그야말로 대통령과 소통을 해야 되고 가장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또 국가 이런 부정부패를 막아야 될 권익위에 그 의원을 우리 이렇게 가족 둘을 이렇게 참 의원으로 의촉을 하고 그 적폐청산을 맡겼다는 거, 이건 국민들 누가 봐도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 얘기를 하면서 국정농단이라고 온통 그렇게 국가가 시끄러웠는데, 이거는 뭐 권익위판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의 조카와 외삼촌을 우리 적폐청산에 그 완장을 채워준 두 의원으로 모시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우리 권익위 위원장님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지 정말 이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닙니까? 중립성, 독립성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지역구의 청년위원장, 지역구 구의원을 물론 이번에 이제 선거에 되신 분이지만 이런 분들을 말이죠. 적폐청산을 맡기는 그 의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거 말이죠.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무슨 막 독립성을 얘기하고 중립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송준호라는 분 아세요? 혹시 안장대 교수 하셨던 분 이분이 권익위 자문위원인데 바로 위원장님이 바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분을 어디에 제보에 의해서 경찰 검찰에 고소해서 이분이 아주 심각한 조사를 받고 결국 무혐의 결론 났는데 권익위 이름으로 검찰 경찰 고발해서 이분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렇게 밟는 권익위가 어떻게 중립성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일 잘하시면 더 계셨으면 제가 붙잡고 싶어요. 예? 정말 국민 권익을 위해서, 예? 국가 부패의 방지를 위해서. 근데 지금 뭐 하나 하는 게 없잖아요. 또. 엊그제 또 제가 뭐라 그랬어? 예? 그 우리 저 민원 그 이행률 저쪽에서는 이행률을 그 따져보니까 종전에 있던 분보다도 아주 택도 없는 그 이행률을 보이면서 변명에 또 기자회견까지 또 성명서를 냈어요. 자, 이거 정말 아나무인, 예? 소위 양두구육, 예, 나는 내로남불 정말 제발 이러지 마시고 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 일할 수 있게끔 책임 쟁취가 뭔지 고민하시면서 정말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총선에 관심 있으시다면 정말 평산마을로 가셔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면서 또 지역구에서 열심히 밭을 가시면서 22대 총선을 잘 준비하시는 거지 오히려 권익위원장님이 어떻게 가야 될 내심의 그 이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과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아무리 국정감사로 의원님들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나무인, 양두구육, 내로남불, 권익위판, 국정농단 이런 식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지적하신 구의원 그분은 현재 권익위 적가경제위원회에 임명 당시는 구의원이 아니었고요. 지역의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위원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학생위원장 아닙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적가경제위원들의 위촉은 그 각 부처마다 적가경제위원들을 위촉을 하는데 당시에 공식적으로 모든 권익위의 각 부서의 적가경제위원을 위촉을 할 것을 그 해당 과에서 요청을 했고 또 위원장에게도 또 해당 적가경제위원을 요청할 것을 추천할 것을 또 요청을 해서 제가 두 분을 추천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특히 또 적가경제위원회에 20대 젊은 청년이 없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젊은 청년 대학생을 추천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 전문가가 없어서 교육 부분의 전문가를 추천을 한 것이고 이후에 구의원이 되셔서 사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권익위판 국정농단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행률 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공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각 부처의 제도 개선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 공고의 수용을 각 부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각 부처에서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부처가 권익위의 공고를 수용해서 95 내지 100%에 가까운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행률과 수용률은 다른 것이 기관이 권익위의 공고, 제도 개선 공고를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용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 수용한 내용에 대해서 부처가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지침 개정 문제라든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익위는 해마다 수용한 기간에 대해서 이행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이행이 잘 됐는데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이행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무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많은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가 되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용을 했고 이행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된 기간부터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등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기간의 이행률이 한 70%, 80%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 제도 개선을 공고한 것은 아직 그만큼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행률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이행률이 떨어진 것도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간단하게 지적을 좀 대답해 하신 주시기 걸로 바랍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행률은요, 관계부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이행률이 낮은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두 분, 뭐, 좋아요. 구의원 아니어도 좋고, 청년위원장 아니어도 좋아. 그런데 가까운 친구분의 남동생, 친구분의 딸 아닙니까? 바로 그저 어떤 그분이 얼마나 힘 있는 분이길래 그래 대권익위원장의 그런 가까운 그 의원으로 두 분 남동생과 딸을 갖다가 거기다 앉힙니까? 그분 좀 얼굴 좀 보고 싶네요.